정원호 후보 측에서 GTX 삼성역 구간, GTX-A 삼성역 구간 그 복합환승센터에서 이 철근 누락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정원호 후보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책임을 부각하면서 공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 후보 측에서는 건설사 과실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데 신조 대변인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사실관계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를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본 원호에 민낯이 드러났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사실관계부터 이제 예. 평가는 나중에 같이 한번 해주세요. 이 GTX 시공과 관련해가지고 네. 철근이 빠졌다 이거거든요. 근데 철근이 빠진 거를 시공사 측에서 확인을 했고 그것을 즉각 서울시 알려줬습니다. 네, 그게 언제예요, 근데?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10월에 확인을 했고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시는 즉각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철도공단에 보고를 합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보고를 했거든요. 어디가요? 서울시가요. 서울시가?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정에서 그걸 확인하고 바로 보고를 한 거죠. 네. 그러면 그 철도공단은 국토부의 밑에 산하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재명 정권 하에 국토부도 알았을 거라는 것이죠. 음. 그렇게 해서 세 차례 이미 보고가 이루어졌고 네. 그 보고가 있은 다음에 이 부족한 철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가지고 이것을 보강할 것인지 네. 보강 계획까지 다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이 부족한 철근들을 확보한 다음에 제대로 시공을 하자 이미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지금 뒤늦게 와가지고 이것을 공론한 것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 문제를 정원호 후보가 처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에 정원호 뭐 캠프였나요? 아마 네. 민주당 측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했습니다만 네. 그것이 관심을 덜 받았어요. 네. 덜 받고 정원호 후보가 지난 주말이었죠 아마. 네. 주말에 이것을 또 다시 본인이 공론화한 겁니다. 현장 방문을 예, 했습니다. 현장 방문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원호 후보가 간단한 기초 사실만 확인했었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장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겠느냐? 결국에 철근이 부족하다 이것은 안전과 관련된 것이고 그 네. 안전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이 선거를 위해서 은폐했다 이 의혹을 제기한 것인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부실 시공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미 확보를 한 상태고 그것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결함을 보완해 나가자라고 해서 이야기가 끝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부족한 것들에 있어서는 시공사가 전액 부담을 하는 것이거든요. 혈세가 투입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 굉장히 부적절하고 오늘 아침에 그 행안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안위 회의가 열리기 전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진실을 은폐했다. 이렇게 몰아갔습니다만 행안위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정회가 되고 나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안전 불감증이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 그 여대변인의 일단 조금 뭐 그 정원호 캠프 입장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행안위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정원호 캠프에서 이걸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런 제가요. 건가요? 제가 이 사안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오, 잘 됐다. 왜냐면은 네. 제가 2014년도에 강남구 의원이었습니다. 아, 맞아요. 여기 삼성동 청담동이 제 지역구였거든요. 맞네. 여기가 바로 삼성동이고 이거 추진할 당시부터 전체 맥락을 다 아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철도 공사가 아닙니다. 이 영동대로 이 부근의 이 일대가 만약에 이제 GTX 다 공사 끝나고 뭐 위에 있는 영동대로에 있는 지상 그 도로 구간을 공원화하고 광장으로 만들면은 아시아에서 최대 밀집 지역이 바로 여기가 됩니다. 그냥 지하철 노선, 그 GTX 노선으로만 따지면은 여기가 서울역 거의 능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1km 정도,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약 1km 정도 되는데 이 구간에 거대한 지하 빌딩이 생기는 거예요. 지하 빌딩이 생기는 건데 지금 이 5층 구간에 기둥을 80개를 박아가지고 여기에 이제 철근 엄청나게 집어넣어서 이거를 위에를 다 떠받쳐야 되는데 이 떠받쳐야 되는 이 철근의 거의 절반 가량 그러니까 2,500개 178톤을 아예 누락시킨 거예요. 철근이 누락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이거를 현대건설에서 시공 오류로 알아챘어요. 그러면 서울시한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 시공 오류이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이거는 바로 그냥 공사 중단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서울시가 공사 중단을 시키지 아니하고 이거를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뭉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게 서울시한테 보고를 했고 서울시는 이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너무 불안하다. 이 공간에 수십만 명이 뛰어놀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그 여가 활동을 즐기는 이 공간에 그러니까 맨 아래층에는 GTX가 다니고 그 위에는 그 뭐 그냥 뭐죠? 지하철 네. 2호선, 9호선 그다음에 도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니거든요. 이게 네, 한 지하 맞아요. 5층까지 수직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의 세계적으로 드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공간에 철근이 1800 그러니까 178톤이나 빠졌다? 그러니까 철근 178톤은 제가 GPT한테 물어보니까 아파트 2동을 버틸 수 있는 그 철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철근이 빠진 건 팩트. 네.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가 제일 아니 중요하지 않을까요? 철근이 빠진 거는 현대건설 책임이겠죠. 네. 자기네들이 그것 인정을 했으니까. 근데 그 뒤에 있는 조치가 이거의 발주처가 누구냐? 서울시입니다. 아. 권리 그 감리 그리고 관리 감독 권한 누구한테 있냐? 서울시장한테 있어요. 모든 게 서울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인데 한마디로 서울시장이죠. 근데 서울시장이 이렇게 중대한 하자를 보고받고도 알고도 만약에 언제 보고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안 시점에 바로 공사 중단하고 되게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거 저희가 제대로 안전 점검하고 보강 공사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혔어야 되는데 뭐가 무서웠는지 이거를 4개월 동안 뭉갠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문제라고 봅니다. 캠프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결국에는 이 철근 누락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시민들께 말씀을 안 드렸다는 거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공사 중단을 안 시켰다.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현대건설이 상황에 대해서 다 보고를 했고, 그래서 서울시에는 그거를 국토부 산하기관으로 본인들이 즉각적으로 다 보고를 했고, 그리고 현대건설에서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보완건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까지 다 되어 있다라고 근데 하는데 뭐냐면은 이게 들어가는 순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공사를 중단을 안 시켜가지고 이게 5층에 있는 철 기둥을 박는 이 공정이었는데 이걸 안 하니까 그 위로 계속 지어진 거예요. 4개월 동안 이 건설 현장이 진행이 돼서 네. 전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어떻게 되돌립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GTX 그거는- A, C 노선이 지금 다 원래 정상적인 개통이 다 뒤로 미뤄지게 생겼어요.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래서-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씀하신 그러면은 왜 그 부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냐라고 한 거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게 현대건설이잖아요. 네. 현대건설이 지금 그걸 알았잖아요. 누락이 된 걸. 그랬더니 본인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대건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 누락되어 있는 철근들을 보강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거는 못 들거든요. 믿죠. 제3자가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자기가 누락했기 때문에 자신들은 보고만 다 했다. 근데 여기 사업자가 사업 시행 주체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니 우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서울시 입장은 뭐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고받은 시점이 지난해 11월 10일이었고요. 네. 바로 철도공단에 서울시장, 그 오세훈 후보가- 바로 철도공단이 이 관련된 사실을 알린 게 11월 13일이었습니다. 네. 그럼 철근량이 부족해서 안전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취재에 따르면 현재 철근량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투입된 철근량 자체로도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이 최신 공학 트렌드에 의하면 지금 들어가 있는 철근량으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인지한 즉각 거의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11월 10일이었고 그것에 대해서 11월 13일에 철도공단에 보고를 했고 또 철도공단에 본 게 세 차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나 정원호 후보 측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왜 즉각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았냐 이런 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국토부는 뭐 한 겁니까? 철도공단이 국토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지금 국토부는 어느 정권의 국토부죠? 이재명 정권의 국토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철도 공단이 국토부에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서울시는 그러면 국토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철도공단에 하고 철도공단이 이제 국토부에 하면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철도공단이 과연 국토부에 보고를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렇게 치면은 지금 말씀들을 쭉 이어보면 뭐냐면 결국에 이재명 정권의 국토부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5선을 위해서 헌신해 준 겁니다.
이 말의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공포 마케팅 전체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면 뭐냐면 과거에 민주당이 했었던 광우병, 괴담, 선동 그것만 회자될 거예요. 지금 있는 철근 양으로도 충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면상의 오류를 뒤늦게라도 파악하고 부족한 철근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었던 보강 계획까지 착실히 수립한 이 문제는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을 칭찬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민주당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을 근거를 제시를 했거든요.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국가철도공단의 입장은 뭐냐면 작년 11월 현대건설에 서울시로 보고한 자료는 서울시 내부 자료를 공단에 공유되지 않았으며 공단은 4월 29일 국토부와 함께 현황 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체적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늘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약간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민주당에서 정원호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왜 이걸 즉시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즉시 중단하지 않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왜 알리지도 않았느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저 공문을 보면은요. 공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약간의 저는 말장난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철도공단에서 밑에 부분에 4월 29일 국토부와 함께 현황 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체적 상황을 인지했다고 해요. 인지는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몰랐다. 그리고 11월에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서울시로 보고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3일 정도 뒤에 서울시에서 공단에다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 보고할 때 현대건설에서 줬던 첨부 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본인들이 보고는 받았는데 그때는 현대건설에서 서울시에다가 넘겼었던 자료는 첨부가 안 되었으니까 인지는 했지만 구체적인 인지는 4월이 되어서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11월에 공단에서 서울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왜 구체적인 상황을 그때 알려고 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또 책임론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공사에서 뭐 이게 뭔가 실수가 있고 감리 보고서에 누락이 됐다고 하면 뭐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의도적으로 이걸 분명히 어떤 하청업체가 은폐를 예를 들어서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했다라고 한다면 고의적으로 누락을 시켰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형사처벌감이죠. 그건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는 그 그러니까 시공사의 하청업체가 이 두 개로 돼 있는 철근을 하나로 잘못 보고 이게 잘못 시공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닌가요? 네. 그 내용이 아닌가요? 지금? 아니 이게 철근이 178톤이잖아요. 발주도 해야 되고 구매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고의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에 무조건 이게 정상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를 다 알고 했는데 그냥 어느 과정인지는 이걸 이제 밝혀야 되는 대목인데 여기서 이제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하다가 그게 아니라 아예 이제 처음부터 이제 해석을 잘못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락이 됐다라는 건데 이제 일반적인 보통 공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누락이 되었을 경우에 먼저 이제 구조 검토를 받고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면 당연히 도면대로 재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구조적으로 문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공사 안 한 만큼에 대해서 공사비를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기타 뭐 그 외에 이제 기타 견으로 이제 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이제 보강하면 딱 끝나는 것이거든요. 이제 보통 이 구조 기술사들도 여기에 다 사인을 하잖아요. 검토를 하고 구조 검토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기술사들이 전부 다 서명을 하게끔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누락 사항이라든지 기술 검토 관련 공문이라든지 뭐 구조 검토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이거 전부 다 공론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 오세훈 캠프에서의 입장은 그 기간 동안 이제 검토 회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일단은 조금 그 기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정원호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왜 즉시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이고 오세훈 캠프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이거 계속 상의하고 있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뭐 이 부분 조금 더 공방이 갈 것 같긴 한데 서로의 어떤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근데 싶은데. 이게 보고 체계라는 게요. 인명 피해라든지 네. 이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는 즉각 이걸 보고하고 중단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시공하는 단계에서 무언가 부실한 점이 발견됐고 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보강 대책을 수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안전점검회의를 비롯해가지고 네. 대책회의를 20차례 열었습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지금 민주당에서 뒤늦게 이것을 공론화하냐 이거죠.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3차례 보고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예. 근데 하여튼 뭐 그리고 딱 국토부가 하나만 좀- 국토부가 네, 모르지 말씀하세요, 않았을 말씀하세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네. 그 대변인님 말씀처럼 네. 국토부가 이 만약에 공사 중단을 안 시켰다.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의 국토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제 생각은 보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음. 저는 뭐 오세훈 정원 후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지역 과거에 지역 주민이었으니까 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니 이 정도는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당장 사업 주체 이거를 책임지고 있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사업자가 한마디로 아 이거 지금 중대한 하자다 시공사한테 따지던지 현대건설한테 따지던지 이러한 조치 아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제3자의 검증을 받아가지고 현대건설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이 검증을 받아가지고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공사 중단을 시켰어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시키지 않은 점이 그 오세훈 후보가 안전 관련된 뭔가 그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 안전 불감증이다. 쉽게 말해서 안전 불감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문제라고 인식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아까 우리 대변인님도 이게 아니, 안전하다고 네. 이야기하더라고요.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서로의 주장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하기 쉽지는 않은데 토론에 나와서 하면 되지 않아요, 서로? 그러니까요. 가장 간단한 문제는 네, 네. 정원호 후보나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고 싶으면 토론장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오세훈 후보와의 즉답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밝히면 될 상황입니다.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좀 시민들의 안전을 볼모로 본인의 서울시장 재선을 위해서 노력했다. 재선의 야욕을 부렸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원호 후보가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토론장에 나와서 오세훈 시장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본인한테 표를 달라고 하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할 거예요. 왜냐? 정원호 후보가 지난 2024년 7월에요. 수해 그리고 수해 때문에 일어난 그 현장을 복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동구와 관련된 어느 그 기관 단체에 단합대에 가서 사랑의 트위스트라는 춤을 췄습니다. 본인이야말로 안전불감증에 그 팽배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 토론에서 말 못할 겁니다. 안 그래도 뭐 선거 토론 법정 TV 토론이 열립니다. 5월 28일 밤 11시. 그러니까 23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립니다. 근데 이 토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지금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이제 이것도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세요. 우세한 후보니까 선거 전략상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토론회를 통해서 오세훈 후보를 충분히 공격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토론회를 안 하시고? 일단은 첫 번째 토론회를 한다. 네, 한다. 그리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토론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 개인 생각 말고. 그러니까 토론회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하는데 저도 그렇긴 한데. 법정 토론회가 왜 1회밖에 없냐. 이게 이번에도 법정 토론회 1회인데요. 네. 오세훈 시장이 선거에 이겼을 때 네. 2022년도에도 법정 토론회 1회였습니다. 이번에 사전 투표 전날에 왜 TV 토론회 하냐고 이야기하잖아요. 2022년에도 사전 투표 전날에 바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정 토론회라는 게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법정 토론회가 아닌 토론회는 후보자들끼리 합의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2010년인가요? 그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 당일날에 법정 토론회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토론회 당일날에 불참 선언해요. 이게 왜 뭐 양자 토론해야 된다, 다자 토론하면은 뭐 여건인가 야건이 더 숫자가 더 많은데 내가 더 그럼 합공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토론회 불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회라는 게 합의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법정 토론회만 지켜줄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본인이 앞서가고 있을 때 토론회 다 불참하고 막 그 원하는 토론회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셨다. 그러니까 똑같이 그냥 공수가 바뀐 거라고 저는 보고요. 이게 그 정원호 후보가 그 토론회를 피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모든 후보들이 이렇게 토론회 횟수를 줄여가지고 변수를 줄이려고 하는 전략을 세웠다. 오세훈 후보도
매번 선거에 본인이 이겼을 때 다 그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토론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이제 결국에는 정원호 캠프의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세훈 시장도 과거에 그랬고 그런 부분을 지금 시민들께서 받아들이실지는 저는 좀 의문이에요. 알 권리가 분명히 있으신 거고 특히 정원호라는 사람은 당내의 경쟁자였던 뭐 전현희, 박주민 이런 분들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아는 분은 아니거든요. 성동구에선 인기 있었다라고 하지만 뭐 일 잘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업적들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생방송으로 상대방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들 그리고 이야기를 토론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거기에서 인성이 보인다라고도 하거든요. 우리 국민들께서는 또 인성 좋은 정치인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를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1등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무적 판단으로서는 리스크를 줄이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왔었던 그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세훈 캠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혹들 싹 빼고 뭐 부동산이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만 해갖고 한번 토론하자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구청장으로서는 잘했을지 모르겠지만 시정을 다 돌보는 시장으로서는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일단 뭐 오세훈 그러니까 서로 네거티브를 안 한다 손 치더라도 어떤 정책 관련한 내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정원호 후보 측에서 오세훈 시장 현 시장이고 뭐 지난 4년간 지난 5년 반이죠. 5년 반 동안 시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더 비판할 점도 많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오세훈 시장도 본인이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정 돌보는 동안에 그 주택 공급이 좀 느렸었던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이제 인건비 상승, 코로나 때 인건비와 이제 자재비의 자재비가 상승 엄청 때문에 올라왔으니까.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걸 통해서 빠르게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 신통 개발인가요? 뭐 이런 얘기를 신통계. 하고 있더니 정원호 후보도 비슷한 형태의 이제 착착 개발 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주택 공급 계획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 토론회에서 한번 좀 받았으면 좋았을 것 같고 또 이제 오세훈 시장 이번에 좀 재밌다라고 저는 생각했는 게 39살 이하 39살 이하 청년은 20%만 본인이 돈을 내면은 SH에서 나머지 80%를 지원을 해서 저는 사실 처음에 이게 돈을 지원한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분을 나누는 것 같아요. 등기부에다가. 그러니까 20%는 내 집 그리고 80%는 SH의 소유 이렇게 해갖고는 한 10몇 억짜리 집은 그렇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 한번 좀 수면 위에서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좀 부동산만이라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되게 여기 관심이 일단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앞으로 서울시장이 물론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돼야 되는 정책도 있고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정책도 저는 분명히 법에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뻔한데 이제 뭐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 시의원 선거 보면 아니 거의 국회의원급의 공약을 다 얘기를 하고 있어. 시의원인데 뭐 어디 뭐 발전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시의원이 어떤 지역 소지역을 발전시키기 너무 어렵거든요. 어떤 어찌 보면 진짜 서비스 개념이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 개념이 훨씬 더 강한데 오히려 이제 조금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니까 조금 부동산이라도 특히나 아니면 청년 주택 이런 분야의 한정에서라도 저는 좀 토론이 됐으면 그래도 2030 세대들이 어떤 표를 결정하는데 정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와 관련돼서 그 지난주에 여종업원과의 외박 강요, 주폭 논란 그것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정원호 후보 측과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 네거티브하지 말고 정책 경쟁하자 그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 경쟁을 하려면 토론장에 나와서 경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에 어떠한 청사진 차이가 있는지를 유권자들께서 면밀하게 판단하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책 경쟁은 하자고 해놓고 정책을 겨룰 수 있는 장을 회피한다면 말의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어폐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원호 후보가 지금까지 본인을 일컬어서 일잘로라고 했습니다. 일잘로의 면모를 토론장에 나와서 가감없이 발휘해달라 그러한 요청을 드리는 것이고 오세훈 시장이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토론의 사회를 정청래 대표가 봐도 좋고 토론 방송사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해도 좋다. 이건 뭐냐면 거의 심판을 다 맡기고 심판을 당신들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경기 룰, 경기 일정, 경기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세팅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홈그라운드 이점을 누리면서 토론을 하자라는 네. 통큰 양보, 통큰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토론장에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참담하시겠습니까? 본인의 공약 하나 제대로 발표하지 못해가지고 참모가 대신 읽게끔 하고 이렇게 아마추어라는 모습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하다 보면 서울시장으로 당선돼도 그래도 문제입니다. 결국에 정원호라고 하는 분의 뒤에는 다른 흑막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라는 서울 시민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고 떳떳하고 본인이 정말 능력 있는 서울시장 후보라고 한다면 토론장에 나오셔라. 네, 그래도 예. 이건 민주당이 네. 발로 아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일단은 네. 약간 팩트가 네. 지금 그 참모가 그 공약 대신 읽었다 있잖아요.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음. 완전히 허위 사실인 게 이 그 정원호 후보가 공약 발표 36분을 했어요. 네. 거의 모두 발언이랑 백분이랑 합쳐가지고 30분을 정원호 후보가 이야기하고 5분 전문가 교수님이 뒤에 보충 설명한 거 가지고 참모가 대신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건 사실이 안 맞는다. 이거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네. 토론 관련해서 뭐 제가 뭐 저는 토론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그 오세훈 후보가 계속 토론하자고 막 주장을 하는 게 약간은 조금 나쁘거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윤희숙 후보 토론 받아줬습니까? 본인은 2022년에 송영길 후보가 토론하자 차프 띄고 다 하겠다고 했을 때 토론 받아줬습니까? 본인도 안 받아줬어요. 그래놓고 당연히 오세훈 후보 그래놓고 정원 후보한테 토론 안 받아주냐 회피하냐 할 말이 없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과연 무슨 뭐 예전 그 본인의 예전에 2022년, 2010년, 2018년을 한번 되돌아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저는 사실 박주민 전 의원이 의원도 정원호 후보 토론하는 거 한번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길. 물론 이제 세 분이 토론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때? 민주당에서 과거에 이낙연 후보가 대선 후보 경쟁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재명 후보의 어떠한 대장동 사건을 가지고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민주당 당원들이 내부에서 네거티브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도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그 여론조사 왜곡 논란이라든지 몇 가지 정원호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이슈들이 있었는데 박주민 전 의원 후보가 완전히 참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당에서 지침이 그러니까요. 조금 못하게 했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네거티브 아까 하지 말아라. 말씀드린 당원들이 그런 걸 싫어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SNS 한 번에 정말 결선까지 안 가고 바로 후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정원호라는 사람이 대통령의 픽이니까 뭐 어쨌든 뭐 지지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로 어느 정도의 능력자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저는 다수일 것 같다.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리스크 관리 면에서는 경선에서 차라리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게 조금 둔화되는 느낌도 있었을 텐데 본선에서 또 하면 이제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고 뭐 예전에 나왔던 건데 또 이게 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본선에서 이게 이제 좀 처음 불거지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